재작년이죠. 이제 2년 반 전에 시장으로 처음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잘한 게 우리 제천이 이 한방 쪽, 또 우리 천연물 쪽, 이쪽을 우리 그 산업의 축으로 우리가 특정을 해서 발전시켜 왔다는 게 참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자연 치유의 도시, 또 첨단 산업의 도시, 또 관광, 체육, 이쪽에 이제 건강이나 관광 쪽, 첨단 산업, 이쪽을 이제 우리는 추구하고 있죠. 한방 분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천연물로까지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제천은 조선시대 3대 양령시 중에 이제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제천이 한방의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천에는 약초 재배부터 해가지고 또 약초 판매 이쪽으로 특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5년 그래서 약초 웰빙 특구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고 그 기초 위에서 이제 우리가 한방 바이오 산업 그러면서 이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 두 번을 열었고 한방 또 그 박람회는 매년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한방 바이오의 메카로서 지위는 굳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약 150개 정도의 그 우리 한방 분야에 아주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1조 이상의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을 정도고요. 결국은 이제 한방 분야의 그 최종점은 한방 천연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한방 산업의 종착점을 한번 활용 정점을 한번 하고 싶은 거죠. 네. 한방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제 그 주축 산업으로 키우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방 바이오 분야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육성을 해왔습니다만 그 최종적인 귀착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방을 조금 더 과학화하고 의료화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이제 천연물 분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지금 의약품이나 또 화장품, 건강식품 이런 거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천연물 기반으로다가 과학화해서 치밀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면 이제 결국은 천연물 소재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한방의 도시로서 이 천연물 소재를 생산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공급해 주겠다 이제 이런 전략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첨단 기술이 필요한 문제고 각종 그 첨단 장비, 첨단 마케팅, R&D가 필요한 아주 복잡하고 첨단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산업입니다. 이 천연물 산업에 성공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 농업의 6차 산업화에 이제 성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한방 천연물을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초가 아주 그 GAP 기준에 맞게 아주 깨끗하고 표준에 맞게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은 이제 그 천연물에서 천연물 소재를 추출하는 이제 그런 시설, 그런 공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천연물로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 또 마케팅을 한다든가 또 활용을 해서 힐링 산업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또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요거 한 분야를 제대로 해놓게 되면은 1, 2, 3차 산업에 다양한 효과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만 우리가 제대로 성공시키면은 관광 분야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의 사실 농업이 굉장히 저부가가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 제천 농업이 다시 탄생을 하는 그런 그 재창조의 일입니다. 저희가 2010년하고 2017년 그 2회에 거쳐서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17년에 보면은 약 한 251개 기업이 와서 250억 정도의 그 어떤 거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직접 이제 수출입 계약도 맺고 또 MOU 맺은 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약 한 13억 정도의 실제 그 현장에서의 약초 거래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투입 대비해서 엄청난 효과를 거둔 거고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 제천시가 한방 바이오 분야에서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한다는 거 그게 이제 더 큰 효과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방 분야 업체들이 마케팅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큰 기업도 있지만 작은 영세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마케팅 네트워크에 진입을 한다는 건 힘들고. 근데 이런 기회에 이제 우리가 홍보도 해주고 그 제품들을 마케팅하는 데 도움도 주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요번에도 한 250개 기업을 특히 저 외국 기업을 많이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 콘텐츠를 아주 강화를 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기업들 많이 초청을 하고 또 그리고 바이어들도 많이 초청을 해서 이번에 명실상부하게 좋은 성과를 꼭 내고 싶습니다. 그 이번에도 이제 엑스포를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어떤 금액적인 그런 성과도 중요하지만 천연물 분해라는 게 인간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작년만 해도 약 한 500조의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쪽으로 잘 발전시켜 나갔을 때 어떤 그 큰 그 성과가 있을지 경제적인 기여도가 있을지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비전을 설정하고 그리고 온 국민과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그 아주 큰 작업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제천시로서도 우리가 그간 우리가 축적해온 약 한 1,300억 원을 투자해서 천연물 분야의 각종 시설, 그 배양 시설부터 해가지고 또 LED 고품질 그 약용작물 재배 시설 그리고 또 추출하는 기계, 완전 상품 만드는 또 그런 기계 또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국내 그 천연물 관계자 또 외국 관계자한테 보여줌으로써 제천이 명실공히 이 천연물 분야의 중심지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작년에 천연물 산업 그 생산 표준화 허브로 이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천연물 소재를 사방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그 천연물 소재 산업의 그 이 문제점은 이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어떤 기업이 원하는 그런 표준으로다가 우리가 일관적으로 생산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결국 이제 상품성이 없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표준화 허브가 생기면 이런 문제, 표준화의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통제하는. 그래서 정말 외국 기업 또 국내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그 표준에 맞는 그런 그 천연물 소재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천연물을 판매하는 거에서도 많은 수익이 생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천연물 그런 소재를 소비하는 그런 그 천연물 관련 기업들이 또 제천으로 많이 투자를 해올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저희 이제 천연물 산업이라는 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이제 이 개척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미래 산업입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가 천연물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상품화 시킬 수 있는지 우리 중국에는 많은 우리 한방 분야의 자매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뭐 천연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아로마를 만든다든가 또 천연물을 가지고 식물에다가 강화를 시켜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셀레늄 강화 쌀을 만든다든가 다른 분야의 천연물 약품 이런 걸 만든다든가 해서 그 천연물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그 고부가 가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어떤 세부적인 실행 전략 이런 걸 좀 만드는 데는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감이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천연물 어떤 천연물을 우리가 생산해야 많은 판매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데도 이제 그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기업을 또 발굴을 해서 수요에 맞는 그러한 규격을 어떻게 고품질로 생산할 것인가.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전 세계의 천연물 산업을 분류시키는 작업. 그래서 어떤 천연물은 어떤 기업, 어떤 천연물은 어떤 기업들이.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최적화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아직은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그쪽의 연구소도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야의 이제 전문 기관들하고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우리가 천연물 수요와 공급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그 축적하는 아주 중심 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아직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력한 천연물 소재를 우리가 연차적으로 생산을 해서 하나하나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고부가 가치 수익을 누림으로써 이제 차차 이제 그 품목 이런 걸 다양화하고 그리고 수량을 늘리는 그런 이제 작업이 계속돼야 되겠죠. 그 천연물을 배양을 해서 이제 가꾸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완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기업들 중에 조금 공간적인 도움이 필요한 뭐 대기업들은 거기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고 중소 그 천연물 분야 그 유망 기업들 이런 데는 이제 거기에 장소를 우리가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천연물 완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 일종의 그 인큐베이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분들이 성장을 해서 제천에서 활동을 하고 제천 원료를 사용하게 되고 또 제천 사람들을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 경제에 저 크게 기여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여튼간 세계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천연물 소재를 그 각 기업들이 특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은 뭐 A라는 천연물 소재를 생산하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든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꿈을 꾸는 거죠. 그 대규모 큰 축제를 많이 여는 또 그리고 스포츠 대회만 하더라도 작년에 105개나 예를 들어서 프로농구 대회 또 뭐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올해만 해도 이제 대통령배 이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제천에서 개최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행사장이 안전 친화적이 돼야 됩니다. 선진 안전 기법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으로다가 이제 하늘에서 영상을 가지고 통제를 한다든가 갖가지 안전 대책을 저희가 이제 세워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간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완벽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결국은 박람회는 엑스포의 보조적인 그런 매년 열리는 그런 행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올해 엑스포를 통해서 나온 성과에 기반해 가지고 내년도 엑스포는 이제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대개 우리 한 7년 정도 인터벌을 두고 엑스포가 열리는데 다음번 한 저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엑스포를 다시 한번 열어서 정말 완성된 천연물 산업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 제천이 천연물 분야에 있어서는 단연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지금 상당히 갖춰놓고 그리고 아까 천연물 표준화, 생산 표준화 허브가 우리가 됐다는 거. 우리 농산물 분야도 이제 그것도 또 이제 한방뿐만 아니라 표준화 센터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의 그 천연물과 관련된 시설은 하여튼 우리 제천이 단연 앞서고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의 노하우도 단연 앞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천연물 분야에 계속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우리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우리 멋있는 그런 우리 을사년 한번 같이 갖고 나가도록 합시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네. 예.